4분의 3파입니다. 자, 요 길이가 얼마요? 3 루트 2가 되고요. 자, 이래 놓고는 문제에서 AC와 CD의 길이의 곱을 구하세요. 자, CD는 금방 구해요. 뭐 안 봐도 느낌 오시지? 어때요? 여기가 몇 도예요? 45도. 4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요 길이 알고 중심각 아니까 CD 길이는 금방 지정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여기 있는 AC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문제풀이 가이드를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제시해 드렸던 문제를 다가가는 해석하는 요령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때 기준, 적용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 되겠지. 자, 첫 번째, 뭐가 등장했어요? 외접원이 등장했죠. 자, 외접원이 등장했다면, 자, 사인 법칙을 쓰거나 또는 뭘 쓴다 했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를 쓸 거다라고 했지. 자, 근데 사각형이 보이니 안 보이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연스럽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이용하는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1순위로 정했겠지. 자, 그러면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아니 모르니? 모르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뭘로? 미지수로 지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반지름 길이를 뭐라고 둬요? 스몰 r 이렇게 두면 되잖아. 됐어요? 자, 그럼 봐요. 그 다음에 있잖아. 선생님, 원 또는 원의 일부인 반원이 등장을 했네. 그래서 일단 보조선을 그을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린 거야. 보조선을 그어야 되겠다. 보조선을 그을 생각으로 딱 관찰을 했어. 원의 중심으로부터 교점을 그으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딱 보여. 어디로 그어야 될지 딱 보여. 어디야? 텅 비어 있는 곳 있잖아. 어디요? D.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조선을 내가 딱 그어줬어. 이렇게. 그럼 여기가 반지름 길이 뭐야? R이 될 거고, 여기는 뭐야? 여기서부터 반지름 길이 R이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돼? R 빼기 4가 될 거고, 얘는 3 루트 2가 될 거고, 가운데 중심각이 얼마요? 똑같이 막곡지각 4분의 3파이 아니니? 그쵸? 아하, 다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코사인 법칙을 쓰면 R의 제곱은 R-4의 제곱에 3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R 빼기 4에 3 루트 2의 코사인의 4분의 3파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계산하고 집어넣으면 R이 5 나와요, 여러분들.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가 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잘 보라. 그 당시에 학생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냐면요, 이거를 이제 긋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에 맴도냐면 요쪽을 자꾸 맴돕니다. 이게 계속 도돌이표 마냥. 알겠지? 그래서 요 길이를 R이라 두고 요 R-4라 둔 다음에 어떻게 돼? 이 길이를 모르니까 X라 두고,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 써볼까? 뭐 이러고 막 계산한단 말이야.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고 막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고 이런데, 그 계속 해봤자 뭐야? 항등식으로 나와. 도돌이표. 그러다 틀리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맴돌다가 이 문제를 포기하고 딱 넘어갔는데 14번 문제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시험에서 말린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시간을 한껏 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는데 풀지도 못하고 넘어갔는데 14번 어렵고,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겠지. 그래서 9평 때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보조선 룰을 잘 기억하자, 그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 두 번째 보조선 룰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풀게요. 계속 이어서 또 설명할 보조선이
대한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선 룰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 되게끔 보조선을 긋는다. 자, 여기는 별표를 3개 칩니다. 두 번째 보조선 룰은 별표를 3개 쳐주세요,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보조선 긋기입니다. 자, 요거는 별표를 3개. 자, 별표 3개 하는 이유가 얘가 평가원 마인드입니다. 거의 웬만큼에 대한 보조선에 대한 것은 요렇게 그으면 돼요. 그러니까 1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가장 먼저 보조선을 그을 때의 마인드가 직각삼각형 되게끔 긋자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 닮음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닮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가장 많이 나온 예시가 뭐예요? 이거는 몇 번이고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인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꽂혀 있을 때는 여러분들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되게 만들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동그라미라고 하면 얘는 X, 얘가 X가 되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는 구조가 돼요. 그러면 어때요? 각이 다 같은 무슨 구조? 닮음에 대한 구조가 나오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냐면 요렇게 벽면이 아래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랑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이 어때요? 요렇게 수선의 발,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가 동글 X 하면 여기도 동글 X 하고 이 둘이가 뭐가 돼요? 합동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합동 또는 닮음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보조선을 긋습니다. 지수로그 함수에서 좀 자주 나오죠? 오케이. 자, 요 그림이 쓸 일이 있어서요. 일단 안 지울게요. 오케이. R은 그냥 5라고만 구해놨으니까 써놓고 그냥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직각삼각형 되게끔 보조선을 긋는 이유는 자, 우리가 원 또는 반원이 주어지죠. 반원이에요. 자, 원이나 반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름이 빗변인 삼각형 있죠. 지름의 길이가 빗변의 길이인 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 돼요? 직각 삼각형 되는 거 아시죠? 뭐 자주 나오는 게 이거잖아. 이 반원이 이렇게 있고, 그죠? 요게 요렇게 해서 중심각이 이렇게 세타가 이렇게 있다 쳐. 얘가 뭐예요? 이 R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요렇게 보조선 긋잖아. 그래서 요게 뭐가 되게끔? 직각삼각형 되게끔 하고, 요 길이를 어떻게 해요? 2R 코사인 세타 이렇게 길이를 두거나, 요 길이는 뭐예요? 2R 사인 세타 해서 요렇게 길이를 두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는 상황 있죠. 이렇게 가는 상황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이게 익숙하단 말이야, 이게. 알겠죠? 얘가 뭐 다들 익숙하고,
본인들이 다들 기억하고 알고 있을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역발상 추론을 할 때요. 역방향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상황 있죠. 이 역방향 추론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잘 못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거야. 직각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맞닿은 구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직각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맞닿은 구조. 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냐? 이 지름을 뭐로 하는, 이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결국 이 원을 떠올릴 수 있냐? 그래서 이 원을 우리가 떠올렸다면 이 원에 지금 뭐야? 내접하는 사각형이 등장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케이스는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고 또는 뭐도 쓸 수 있어요. 원에 내접하는 하는 사각형 있죠.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야. 얘도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방향 추론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역방향 추론을 여러분들은 별표 이거를 꼭 기억해 놓자 이겁니다.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이 나와요. 이것도 기출에서 한번 나왔죠. 자, 우리 교재 실력 뛰어가게 해서 페이지는 여기 21페이지에 3번 문제를 한번 봐주실래요? 요 프린트. 자, 우리 프린트 페이지 21페이지에 실력 뛰어가기 문제 3번 문제를 봐주세요. 지금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10, 얘가 6, 얘가 8 이렇게 돼 있죠. 직각.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그어서 여기에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 꽂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 6 이렇게 나와요. 자, 너네는 이제 배웠거든.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맞닿은 구조는 뭐를 떠올리라? 원을 떠올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맞닿은 구조니 여기에 뭐를 떠올리는 거야? 이렇게 원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야? 외접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여기가 A, B, C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있는 마주보는 변에 대한 여기가 Q, 얘가 R, 얘가 P인데 문제에서는 요 QR의 길이 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 자, 외접원이 주어져 있고 여기가 지름이잖아. 맞지? 빗변은 지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사인 법칙 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각 A의 각을 세타라고 뒀을 때 사인 세타는 뭐예요? 10분의 6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5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인 법칙 씁시다. 사인 세타분의 QR은 뭐야? 2R 6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의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QR 하면 그래서 그게 어때요? 2R
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QR의 길이가 6 곱하기 5분의 3 그래서 5분의 18이야. 이렇게 해서 확정이 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모르면 못 풀어낸다 했죠, 제가. 그래서 우리는 원 또는 반원이 주어질 때의 이 직각삼각형 되게끔 보조선을 긋는데, 이 원 또는 반원이 주어졌을 때 직각삼각형 되게끔 보조선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맞닿아 있어서 이 원을 추론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자, 그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조선의 룰 마지막 두 개를 한 번에 엮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보조선의 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특히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직각삼각형 되게끔 보조선을 긋는 근본적 이유는 바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직각삼각형 되게 보조선을 긋는 이유는 특수각 길이비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수각 알죠? 아까도 말했던 30도, 60도, 45도 이런 것들. 30도, 60도는 여러분들 1대 루트 3대 2 이런 길이비고, 45도는 뭐야? 1대 루트 2 아니에요? 그쵸? 자, 여기서 봐. 이 문제에서 10명 중 9명 있죠? 10명 중 한 8, 9명은 봐. CD의 길이를 구할 때 보통 어떻게 하겠니? 두 변과 끼인각 있지? 10명 중 9명은 다들 뭐 쓰냐면 코사인 법칙을 써요. 그냥 누구나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나는 보조선의 룰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었지. 자세히 관찰하니까 여기 특수각이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특수각이 발생하면 직각삼각형 되게끔 보조선부터 그어보라 했는데, 보조선을 탁 그어보니까 4에 대해서 45도면 1대 1대 루트 2지.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 돼요? 2 루트 2가 돼. 그럼 요 길이도 뭐 돼? 2 루트 2가 돼. 그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 루트 2가 돼. 맞죠? 그러면 얘들아, 이거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거 뭐야? 루트 10으로 끝나.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있잖아,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각을 알아야지만 사인 법칙을 통해서 A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코사인 법칙 썼다면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또 뭐 쓰겠니? 또 리 코사인 법칙을 또 쓰겠지. 한 번 더. 맞니?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에 세타라고 잡으면 사인 세타는 뭐야? 이것분의 이거잖아. 그냥 바로 눈에 보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찰하는지 보이세요? 그럼 끝났어요. 우리 CD의 길이는 그냥 뭐예요? 루트 10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지금 얼마요? 루트 5분의 2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인 세타분의 AC가 ER 해서 이게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AC를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2 루트 어때요? 계산하시면 이게 2 곱하기 루트 5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래서 4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C의 길이가 4 루트 5가 됩니다. 되셨죠? 그럼 끝났네요. 요 두 개 곱하면 되잖아.
그렇죠? 요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시면 20 루트 5가 되나요? 아니다. 5, 4, 20 맞죠? 20 루트 2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답이 나오죠. 여기 있잖아요, 답이. 그래서 여기 얼마야? 20 루트 2 나와 있네. 5번. 그치? 그래서 정답은 20 루트 2야. 짠. 쉽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까처럼 우리가 가이드가 안 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조선을 긋는 방법론에 대해서 잘 숙지하자, 그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조선의 룰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평행선 보조선 긋기. 자, 여기 앞에는 좀 지울게요. 자, 우리 평행선 보조선 긋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보조선을 평행선으로 그어야 될 때가 옵니다. 자, 왜 평행선을 보조선으로 긋냐 하면 첫 번째 이유, 닮음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평행선을 보조선으로 긋는 이유는 우리가 이 평행선을 그었을 때 발생하는 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동의각, 그 다음 억각입니다. 그래서 동의각, 억각을 이용하기 위해서. 됐죠? 그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 두 개의 예시를 아주 여실하게 드러내는 게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의 증명입니다. 자,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나눌게요.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야.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서 내각이 이렇게 이등분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A, B, C, D. 자, 어떤 관계가 있죠? A 대 B는 C 대 D. 이건 알죠? 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좀 확정 짓고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거를 외우고는 있는데 증명해봐 하면 애들이 좀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증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봅시다.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에 평행하게 직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어요. 자, 여기에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봐. 이 각과 이 각이 동의각이거든. 그래서 요각, 요각 동의각이라서 여기가 똑같이 동글뱅이가 되는데 얘랑 얘랑 억각이죠. 억각이니까 여기도 동글뱅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봐봐. 이 길이 서로 어때요? 같은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길이도 무엇이 된다? B가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닮음 관계 보여요? 여기 닮음 보이지? 그래서 우리는 A 대 B가 뭐예요? C 대 D 이렇게 비례 관계가 생기죠. 닮은 관계. 그래서 A 대 B가 C 대 D. 그래서 여기 A 대 B 같으니까 C 대 D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외곽의 이등분선의 정리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곽이 이렇게 이등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각 요각 같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 A, 요 길이 B, 요 길이 C, 요 길이가 D입니다.
자, 역시 얘도 결과가 A 대 B가 C 대 D야. 이런 비례관계가 성립해요. 됐나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보조선으로 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여기 있는 요 길이의 평행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평행하게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 한다? 연장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각과 이 각이 막꼭지 각이죠. 동글뱅이. 그 다음에 여기 평행하니까 요 각과 요 각이 동의각이에요. 동의각, 동의각.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어때요? 같은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길이도 뭐야?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 A 대 B가 뭐야? 닮은 관계니까 C 대 D 하는 닮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 대 B가 C 대 D라는 닮은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닮은 관계다. 알겠죠? 그래서 평행선을 보조선 긋는 이유는 닮음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동의각과 억각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을 수 있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직각삼각형 만들기가 제일 유효합니다. 최근은. 알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얘는 최근에도 나온 기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네 번째 보조선 룰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뭐부터 그어? 수직 이등분선부터 보조선을 그으세요. 제발요. 수직 이등분선. 제발 이거부터 긋고 시작하는 거야. 너네 봐봐. 여기 3, 3, 2가 있다고 쳐. 맞지? 보통 이 3, 3, 2가 나왔을 때 우리가 코사인을 구한다라고 치면 보통의 아이들의 습성이 뭔 줄 알아? 여기를 뭐로 잡고? 세타로 잡고 코사인 법칙부터 때려요. 왜? 이쪽과 이쪽은 이등변이니까. 왠지 얘가 특수한 상황일 것 같아서 얘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려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또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이렇게 세타를 지정해 놓고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 하지? 웬만큼 애들 뭐 어떻게 하는지 아니? 세 변의 길이 나오지. 그러니까 뭐부터 해? 코사인 법칙부터 써. 코사인 세타 구하려고. 그게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 깨닫는다니까. 나 바보지 됐네.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뭐부터 때리면 돼? 수직 이등분부터 때리면 여기가 1, 여기 1이고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얼마가 돼버려? 3분의 1 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바로 3분의 1로 나오는 이 과정을 코사인 법칙을 쓴단 말이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지 말라고 제발. 그냥 수직 이등분선만 내려도 나온단 말이야. 이게 언제 시험 나왔니? 여러분들도 아실걸요? 응? 여기 예시 24학년도 6월 평가원에 나왔었죠. 오케이? 25학년도다. 그래. 25학년도.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돼 있어. 왜 저번에 넓이가 9파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삼각형 ABC. 자, 이래 놓고는 가 조건에서 3 사인에 A 아까 전에 했죠. 2 사인 B. 그쵸? 이렇게 나 조건에는 코사인의 B와
코사인의 C가 같다 뭐 이렇게 나왔었어. 오케이? 기억나? 그리고 이래놓고는 삼각형 ABC 넓이는 이게 그 당시의 문제였어요. 알겠지? 자, 많은 애들이 어떻게 유추를 했냐면 봐봐. 코사인은 같아지려면 어떤 상황밖에 없어요. 파이에 대해서 대칭할 수밖에 없는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뭐야? 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다는 것은 그냥 각 B와 각 C가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랑 똑같죠. 그래서 각 B, 각 C. 자, 그러면 여기는 뭐야? sin A 대 sin B가 몇 대 몇? 2 대 3. 그 말은 A 대 B가 뭐예요? 2 대 3. 이거 확인했지? 그래서 애들이 이거 확인했단 말이야. 원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맞지? 자, 마주보는 길이 B가 2 대 3 대 3이죠. 이게 각이 같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2x 3x 3x 이렇게 되거든. 됐지? 자,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야?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기 때문에 요 놈의 반지름 길이는 뭐가 돼요? 3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참 많은 애들이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굳이 세타를 여기로 잡더라니까. 그래놓고 코사인 법칙을 쓰고 있어. 그게 아니라 여기를 세타로 잡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등변 삼각형 나왔으니 뭐한다? 소직 이등분 딱 그어서 여기가 어때요? x x. 그래서 코사인 세타 얼마야? 3분의 1이지. 사인 세타 얼마야? 3분의 2 루트 2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인 세타가 3분의 2 루트 2가 되고요. 우리는 사인 세타분의 3x가 2r이야. 그래서 어때요? 6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지. 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x값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x값 넣고 다시 2분의 ab 사인 세타 하면 됩니다. 그냥. 됐나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계산을 하셔라 그 말입니다. 그냥.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무조건 수직 이등분선부터 보조선을 긋는다. 알겠죠? 자, 그러면 넘겨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분할선 상황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분할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좀 쉬었다가 시험에 좀 야매로 쓰이는 것들 있죠? 그거 하고 오늘 수업을 종료하면 될 것 같아요. 교재 문제를 많이 못 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풀어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시간 되게 금방 가죠? 이렇게 금방 갈 겁니다. 지워도 되니? 제가 그 수요일날 다음 주부터 오전에 올 거거든요. 근데 너네가 그 보니까 강민철 쌤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의무인가요 그게? 거의? 아니에요? 강민철 쌤 수업 안 듣는 학생들은요 오전에 저한테 질문 오시면 돼요. 저기 10시에 와 있을 거거든요 거의. 알겠죠? 근데 내가 질문 목록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받고 이제 오는데 질문을 하시는 학생이 없으면 저 요 옆에 베이커리 카페에 있을 거예요. 질문 있는 사람 글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개그야 개그 얘들아. 못 나오잖아 너네. 실제로 오면 안 된다고. 선생님 저 질문하러 왔는데요 이러면. 만약에 그렇게 베이커리 카페 왔다. 그 용기를 가상하게 생각해서 제가 차 한 잔이랑 빵 하나 사줄게요. 알겠죠? 알겠죠? 아무튼 그 아마 그 수업 수요일 날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해서 질문 이제 받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청하신 다음에 파랑새로 하죠 프로그램. 신청한 다음에 그 강민철 선생님 수업 안 듣는 학생들은 그때 질문하시거나 문제 풀었던 거 질문하거나 모르는 거 또는 상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 월요일도 제가 여기 확통 수업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점심시간이나 또 질문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저는 궁극적 목표가 우리 C반의 평균이 A반, B반에 근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기거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잘 대비를 했더니만 6평, 9평 성적대의 평균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A반, B반, C반 이렇게 해서 3개 반, 그 다음 밑에 D, E반까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딱 C반이 A, B의 평균을 더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게 그 이창모 쌤의 포지션이 대치동에서 뭐였냐면 상위권 위주였어요. 이게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교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속도를 좀 천천히 한다 했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4점을 보는 시각에 트이게끔 4점을 천천히라도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 거로 딱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잘 정리했다가 잘 따라오시고, 매 시간 하는 도구 정리들은 이 수능을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한 마인드셋 같은 거니까 잘 해놓으세요. 알겠죠? 나도 내 나름대로 이 몇 년, 거의 수능 수업만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 10년에 대한 여러분들 노하우를 다 녹여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6번째 분할선 상황입니다. 이거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분할선 상황이 뭐냐면 삼각형을 이렇게 뚝 분할해서 이런 식의 꼴로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 말이야. 알겠죠? 여기서 이제 선분의 길이를 구하거나 이런 모양에 대해서 단서를 찾게 하는 문제 유형이 되게 자주 나와요. 알겠죠? 참고로 수능 문제, 올해 나왔던 수능 문제, 원에 있는 선들을 연결하면 이런 모양 나왔어 안 나왔어? 이런 모양 나오거든? 작년 수능 문제 있죠? 작년 수능 문제 14번이 선분을 보조선을 그어서 연결해 놓으면 결국 이 모양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거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이드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넓이의 합을 활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넓이의 합, 자, 우리가 첫 번째 분할선 상황이에요. 이렇게 분할선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A, B, C, D 해 있고, 여기 각을 알파, 여기 각을 베타라고 할게요. 자, 이래 놓고 요 A, 여기를 B라고 할게. 자, 문제에서 조건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알파가 특수각, 베타도 특수각인데 문제는 알파 플러스 베타도 뭐야? 그 결과도 특수각이 나오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때요?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거나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또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각인데 합해도 결국 특수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때는 넓이의 합을 응용하는 거예요. 그럼 넓이의 합을 응용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 제일 먼저 순서가, 첫 번째 순서가 AD의 길이를 X로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AD의 길이를 X라고 팡 설정을 해요. 자, 이래 놓고 삼각형 ABC의 전체 넓이가, 그게 삼각형 ABD와 삼각형 ADC의 합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넓이를 합해서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2분의 1 AB 사인 세타 AB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 A 곱하기 X 사인의 알파 2분의 1의 B 곱하기 X 사인의 베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x를 구해놓고 뭔가를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들어. 여기서 x가 미지수가 아니라 a, b, x 중에 하나가 미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x가 미지수가 아니라 a, b, x 중 한 개가 미지수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가운데 x만 미지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b가 미지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주어지고 얘가 미지수거나 이거 주어지고 여기가 미지수일 수도 있어. 됐나요? 자, 그 문제가 여기 뒤에 예제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예제 문제 4번 문제를 보실래요?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예제 4번을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는 뭐예요? 여기 A, B, C, 여기 D. 자, 여기가 8, 6. 자, 여기가 3분의 파인데 이렇게 각이 같대요.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니? 이게 또 어설프게 지식이 많이 들어간 학생들의 특징이야. 선생님, 아까 전 선생님 말씀하신 외곽의 이등분선의 정리네요. 아까 외곽의 이등분선 정리 어떻게 했어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몇 대 몇이야? 3대 4잖아. 그럼 여기도 3대 4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 여기가 x고요. 얘가 3x가 되겠네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코사인 법칙 쓰고요. 이거 구하면 얘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러거든. 홀리 쉿. 그러면 계산이 헬이 돼요. 헬. 그게 아니라 이거 몇 도야? 3분의 파이고 180도냐 이게. 얘도 뭐예요? 3분의 파이죠. 특수각이네. 둘이 합해도 뭐야? 특수각이면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 더한 게 전체 삼각형 넓이다. 이렇게 풀면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x라고 둔다고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에 어때요? 8 곱하기 x의 사인의 3분의 2파인 전체 넓이가 2분의 1에 뭐요? 8 곱하기 6에 사인의 3분의 파이 2분의 1에 6 곱하기 x에 사인의 3분의 파이 이렇게 맞추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요 2분의 1은 다 사라지고 사인도 값이 같은 거 사라져서 어때요? 넘어가시면 2x가 48하고 나오네. 그럼 x는 그냥 얼마요? 24로 이렇게 빠르고 쉽게 끝날 문제를 복잡하고 힘들게 풀어간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이에 대한 가이드를 해놓으세요 제발. 첫 번째 분할선 상황. 우리는 여기 특수각, 여기 특수각 두 개 합해도 특수각은 넓이의 합을 응용한다. 전체 넓이는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의 합이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미지수일 거다. 됐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할선 상황.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쓰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할선 상황이에요. 코사인 법칙을
두 번 활용을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2018학년도 수능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분할된 삼각형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분할된 딱 삼각형이 있고, 자 여기 길이 A, B, 여기 C, D, E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길이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자 문제는 A부터 E 중에서 한 개가 미지수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미지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그 미지수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됐어요? 자 그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여기 이 길이가 뭐였니? 이렇게 문제에서 물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푸는 순서가 있으니까 잘 봐요. 첫 번째 순서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삼각형의 사이드 있죠. 측면을 각으로 두는 거야. 여기 아니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각으로 둬요. 미지수 세타. 그래서 삼각형 ABC의 측면각을 세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세타라고 탕 잡았다 그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어떻게 하냐면 큰 삼각형 있죠? 큰 삼각형인 삼각형 요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돼? 작은 삼각형인 어디? 여기는 ABD야. 그래서 ABD에 적용을 하는 거야. 다시 코사인 세타를 적용하는 거야.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세타를 적용해서 그래서 뭘 구하면 돼요? 1을 구하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이 뭐야? 한 번, 두 번 이렇게 썼잖아. 그래서 한 번 쓰고 두 번 썼네. 알겠죠? 그마저 좀 이따 우리가 야매처럼 쓰는 이제 약간 팁이 있거든요. 그 팁 쓰면 이것도 사실 금방 끝나요, 사실. 자, 세 번째 각의 이등분 선의 정리는 했죠. 그 다음에 중등기하에서 이제 파푸스 정리라고 있고요. 사인 법칙 응용 이것도 아까 다 한 거라 요거는 빠르게 점검하고요. 좀 쉬었다가 마지막 수업 시간 좀 마무리할게요. 자, 세 번째는 중등기하에서 있었던 각의 이등분 선의 정리. 이건 알지? 안 할게. A 대 B는 C 대 D. 아까 전에 증명 다 했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파푸스 정리. 다른 말로 우리가 중선 정리라고도 하죠. 파푸스 정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이거 시험에 나왔지? 2003학년도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A고 요가 B고 얘가 C고 얘가 D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어떤 관계가 있어요? A 제곱에 B 제곱의 합은 2배 C 제곱에 D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증명은 안 할 거야.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예요. 좌표 찍고 하는 거예요. 이거 원점 5 두고
요 뭐 C, 0, 마 C, 0, C, 0 하고 여기 뭐 P, Q 이런 다음에 좌표로 그냥 계산한 거예요. 고1 때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증명은 안 할 거고 요거만 외워둡시다. 시험 나온다. 100% 나와요. 알겠죠? 지워도 되죠, 이거. 마지막 사인 법칙 응용 아까 했어요. 한 번 한 거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려고 다시 쓴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사인 법칙 할 때 응용할 때 알려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네 번째 분할선 상황에서 응용되는 거. 삼각형이 요렇게 있고 분할선 상황. 이놈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large r, 요놈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small r. 요 길이가 뭐야? a고 요 길이가 b면 어떤 관계가 있다 했죠? a 대 b가 뭐라 했어요? large r 대 small r b가 있었다고 기억하시지? 이거예요, 이거. 아까 전 사인 법칙 할 때 했어요, 이미. 그래서 네 번째 분할선 상황은 얘를 응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분할선 상황에 대한 이 네 가지 유형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요. 뭘 할 거냐면 도형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야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엄청 야매처럼 빠르게 우리가 도형을 해결할 수 있는 정리들이 있는데 그 정리와 함께 중등기하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있죠. 그거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책에 있는 일부 문제들을 같이 좀 해결을 해볼게요. 알겠나요? 자,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많이 안 쉬고 한 5분만 쉴게요, 여러분.